광섬유에서 나오는 분산이 이제 그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이제 도파로 분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굴절률이 파장의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은 이제 그러니까 파장이 달라져도 굴절률이 똑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V 파라미터를 보면은 요 V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이제 N1, N2가 파장이 바뀌어서 똑같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래도 이 식을 보면은 파장이 다르면 V가 달라지지. V 값이. 그래서 V 값이 여기 보면은 이제 V 값이 예를 들어 우리 단일 모드 광섬인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파장에서 2 정도에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시다. 파장이 바뀌면 V 값이 바뀌니까 V가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B 값이 조금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V가 이제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좀 변화하죠. 그럼 B가 바뀌면은 B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펙티브 인덱스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펙티브 인덱스가 바뀐다는 얘기는 진행하는 각도가 바뀐다는 얘기야. 진행하는 각도가 진행하는 각도가 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각도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어떤 여기 지금 라무다 1이라고 하는 걸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라무다 2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뭐 실제 파란색이고 빨간색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요 파장이 라무다 1이고 그것보다 조금 다른 어떤 파장을 라무다 2라고 지금 예를 들어 표시한 거지. 이게 우리가 뭐 어차피 이제 광통신에 사용하는 이 파장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제 요 파장하고 요 파장은 서로 색깔이 다른 거거든요. 파장이 다르면 색깔이 다른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빛이 색깔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색깔하고 이 색깔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색깔이 지나가는 각도가 좀 달라지게 돼요. N1, N2가 똑같더라도 변하지 않더라도 라무다가 어쨌든 변화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빌러스티 그러니까 이 각도가 다르니까 이 파란색 라무다 1 성분이 라무다 2보다 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빨리 도달하겠죠. 얘가 좀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요 빨간색보다 여기 어떤 특정한 거리 뭐 한 100km를 전송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빨리 가거든요. 이 각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길을 따라가는 속도 자체는 똑같아. 길을 따라가는 속도는 같은데 파이버 엑시스 요 파이버의 중심축이죠.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나가는 속도는 어느 게 빠른 거야?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파란색이 빠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엑시얼 빌러스티라고 얘기하는데 축 방향의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velocity along the fiber axis slightly changes as the operating wavelength change. 그래서 이제 이 동작 이 파장이 바뀌면 이 각도가 바뀌게 되고 결국 속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도파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도파로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산 DM 그다음에 도파로의 특성에 따른 분산 DW를 합쳐가지고 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는 이제 DM 더하기 DW이고 이걸 이제 dispersion parameter라고 얘기해요.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 그래서 거의 단위는 피코세컨 per 킬로미터 나노미터 뭐 이런 식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옵티컬 파이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잖아요.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를 이렇게 쭉 뽑아서 만들고 나면 광섬유 만드는 회사에서는 요 값을 이제 측정을 해요. 만들어낸 광섬유에 대해서 D 값이 얼마가 되는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했더니 그 D 값이 10 피코세컨 per 킬로미터 나노미터라고 하는 어떤 값이 나왔어. 이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값의 뜻이 뭐냐? 그 뜻은 이겁니다.
1나노미터 차이가 나는 두 파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550 나노미터의 그 어떤 이제 그 광펄스, 시간축상입니다. 이거는 시간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 펄스 모양을 이렇게 표시할 때 이 축을 잘 봐야 돼. 이게 시간축인지 또는 이제 그 뭐 설명을 할 때 이게 이제 파장축인지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게 파장축으로 해서 이렇게 펄스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파장 성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껴 있는가 그걸 보는 그 화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기 화면이죠. 스펙트럼 분석기 화면, 그러니까 여기 설명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화면이고, 그다음에 요 시간축이라고 표시돼서 이렇게 한 거는 저 오실로스코프 하면 오실로스코프. 여러분들 이제 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 스코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축상의 어떤 다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동일 그 시간대에 1550 나노미터의 그 빛하고 1551 나노미터의 그 광펄스를 1km에 대해서 파이버를 따라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송을 해놓고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그 도달한 시간을 비교를 하는 거죠. 요 1550 나노미터 파장 성분이 도달한 시간, 1551 나노미터 파장 성분이 도달한 시간을 딱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10 피코세컨이 된 거야. 10 피코세컨.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피코세컨이니까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피코세컨이니까. 나노세컨이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할 때는 스코프에서 나오는 그 시간 단위가 뭐 마이크로세컨, 밀리미터 세컨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 뭐 눈금이 뭐 1마이크로미터 또는 이제 그 1미리세컨, 1마이크로세컨 뭐 그 정도지. 근데 그 우리가 고속 신호에서 이제 피코세컨 레벨의 신호들을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기기들이 잘 그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 좋은 기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10 피코세컨만큼 그 두 파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디스퍼션 파라미터의 뜻이 뭐냐면 여기 쓰여 있는데 1km의 싱글 모드 파이버 전송하는데 1나노미터 긴 파장, 그러니까 1551 나노미터죠. 요거에 비해서 긴 파장의 광펄스가 10 피코세컨 느리게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D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그 어떤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그 광섬유를 제작하고 나면 요 D 값을 다 측정하게 돼 있고, 측정하고 나면은 이 광섬유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스펙 이거의 그 스펙은 어떻게 된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쭉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뭐 로스는 얼마가 되고 킬로미터당 로스는 몇 데시벨이고 뭐 0.2데시벨, 0.3데시벨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D 값을 알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파이버의 그 BL 프로덕트를 이제 그 공식을 이제 좀 보는 건데, 그러니까 BL 프로덕트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 BL 프로덕트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옵텔 파이버가 이제 그 L 킬로미터의 그 옵텔 파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버의 그 이 디스퍼션 파라미터 값이 D 피코세컨 퍼 킬로미터 나노미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이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반도체 레이저 광원이죠. 거기서 이제 그 빛이 나오고 그걸 뭐 그 렌즈를 통해서 광섬유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요거는 한 묶음으로 해서 이제 그 커넥터까지 다 붙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제품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옵티컬 파이버가 이제 그 이렇게 피그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소스에서 이제 그 패키징돼서 이제 광섬유 안으로 빛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 광섬유
가닥이 이렇게 딱 나오게 그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피그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보면 이제 그 피그테일 같잖아요. 그 한 광섬유 그 유리 있는 쪽이. 뭐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커넥터 작업이 돼 있고 그걸 이제 또 이쪽이 커넥터 작업해서 그냥 붙여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광섬유 커넥터는 그 구리선 접촉하는 것처럼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이 유리 그 섬유를 잘 정렬해 가지고 한쪽 유리에서 나온 게 다른 쪽 섬유로 이렇게 빛이 잘 그 들어가도록 정렬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도선이 붙여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실제로는 완전 접착이 되는 게 아니죠. 거의 그 근접하게 접착이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광섬유 안으로 빛을 집어넣어서 그 전송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빛의 스펙트럼이 지금 이렇게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파장축으로 본 이런 그 모양이 그 이 펄스 모양이면 이거는 스펙트럼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건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소스의 그 중심 파장이 라무다 제로,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라무다 제로.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짧은 파장은 라무다 원, 좀 긴 파장은 라무다 투,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파장 성분이 껴 있는 거야. 근데 뭐 이걸로 보면 이제 그 파장 말고도 다른 파장들이 쭉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세 파장만 우리가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런데 여러 파장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이제 그 이 폭이 한 델타 라무다는 이제 라무다 2에서 라무다 1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인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 스펙트럼을 갖는 이제 광신호를 펄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 시간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그 광 임펄스를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1이고 여기에 제로인 거야. 1, 제로 뭐 이런 그 펄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광 펄스를 이렇게 만들면요. 이 안에 요 초록색 점으로 표시된 라무다 제로의 파장을 갖는 포톤들도 많이 들어있고 제일 많이 들어있겠죠. 여기 세니까. 그 다음에 라무다 1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어떤 포톤들 여기 좀 들어있고 라무다 2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포톤들이 여기 같이 막 섞여 있는 거야. 이 안에. 이 광원의 특성이 이제 선폭이 델타 라무다라고 하는 이제 선폭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른 색깔 성분들이 여기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델타 라무다가 좁아가지고 거의 다 이제 그 초록색이면 좋은데 좀 그 광원에 따라서 이게 델타 라무다가 좀 넓을 수도 있고 아주 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델타 라무다를 좁게 만들려면 이 소스의 가격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델타 라무다라고 하는 어떤 선폭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 반도체 광원인 경우에 시간 축상에서 보면 이제 광펄스 안에 여러 그 파장들의 포톤들이 막 섞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특정한 거리를 전송하고 나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빨간색 포톤에 해당하는 펄스는 D가 이제 0보다 큰 경우, D가 0보다 큰 경우는 그 아까 보니까 D가 0보다 D 값이 10 플러스 10 피코세칸이면 긴 파장이 10 피코세칸 느리게 전송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D가 양수인 경우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좀 더 이제 긴 파장이지. 긴 파장이 그 이 초록색보다 좀 늦게 도달하게 되고 이거 시간 축상에서 이 앞에 있는 게 좀 빨리 온 거죠. 그치? 시간 축상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요 짧은 파장 성분들은 좀 빨리 도착해요.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라무다 1하고 라무다 2로 표시된 그 펄스들의 그 시간 간격, 도달하는 시간 간격이 어쨌든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어지는 정도가 D 곱하기 전송 길이 곱하기 델타 라무다니에요.
왜냐하면 D가 킬로미터당 그 디스퍼션 값이고, 그다음에 또 그 1나노미터 차이 나는 파장에 따른 이제 그 값이니까 델타 람다가 2나노미터가 되면은 2배가 되고 3나노미터가 되면 3배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 많이 그 분산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델타 타우는 DL 곱하기 델타 람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타우가 이제 degree of optical pulse sprea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펄스가 스프레딩 되는 정도.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델타 타우가 이 디스퍼션이 되는 펄스가 벌어지는 정도가 한 비트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멀티모드 디스퍼션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펄스의 스프레딩이 한 비트 구간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여기 제로인데 1로 판정이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비트 에러가 발생하는 비트 에러. 비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디스퍼션이 한 비트 구간보단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비트레이트의 역수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따져보면은 BL 프로덕트가 D 곱하기 델타 람다 분의 1 뭐 이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싱글 모드 파이버인데 이제 D 값이 10 피코세컨드 per 킬로미터 나노미터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광원의 스펙트럼 폭이 1나노미터라 그러면 이제 BL 프로덕트를 계산해 보면 이게 10의 제곱 기가 bps 킬로미터 뭐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계산해 보면은 10의 11승 헤르츠죠. 초의 역수니까 10의 뭐 헤르츠가 아니고 이제 10의 11승 bps지. bps per 킬로미터 나노미터인데 10의 11승은 10의 제곱 기가죠. 그래서 10의 제곱 기가 bps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제곱 10의 제곱 기가 bps 킬로미터 이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전송 파이버의 전송 길이가 50km라 그러면 비트레이트는 2기가 bps보다 더 높은 비트레이트의 신호를 전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 오율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 디스퍼션 값을 갖는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 광원의 선폭 1나노미터인 그런 광원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은 그리고 이제 길이가 50km면 비트레이트는 2기가 bps보다 작아야 된다. 예를 들면 1기가 bps 정도로만 전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제한이 있게 됩니다. 똑같은 디스퍼션인데 이제 광원의 선폭이 0.1나노미터 좀 더 좋은 광원을 쓴 거죠. 단색광에 가까운 이제 광원을 쓰면은 BL 프로덕트는 요거에 이게 10분의 1이 했으니까 10배가 되겠습니다. 10배. 그래서 1000기가 bps 킬로미터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50km 전송할 때 비트레이트를 한 10배 높여도 된다. 10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서 1기가 bps밖에 전송 못 했는데 여기서는 10기가 bps에 전송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퍼션 파라미터 스탠다드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의 디스퍼션 파라미터는 이 파장에 따라 좀 이렇게 디스퍼션 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스탠다드 싱글 모드 파이버의 디스퍼션 값들을 파장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커브를
가져요. 그래서 1310 나노미터 요 파장에서 디스퍼션 값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550 나노미터 요 파장에서는 이 보면 한 20쯤 돼. 20 피코세컨 퍼 킬로미터 나노미터. 그러니까 1550 나노미터 파장은 디스퍼션은 좀 크죠. 그냥 보통 요 1310 나노미터 요 파장 소스에 비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유리라는 물질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유리라고 하는 물질이 그런 물질을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50 나노미터는 디스퍼션은 크죠. 그래서 이제 장거리 통신에 좀 불리한데 1310 나노미터 요 파장 대역에 비해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롱 디스턴스 지금 이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광통신 시스템에서 뭐 장거리 통신, 뭐 해저 케이블을 통한 뭐 대륙간 통신이라든지 우리 저기 한국 국내에서 뭐 서울, 부산, 서울, 대전 뭐 이런 통신은 주로 요 파장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1550 나노미터 파장을.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는 파이버 로스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작고, 그다음에 이제 요 파장에서 강증폭기가 잘 개발됐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분산을 또 보상하는 기술, 분산 보상 기술이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디스퍼션 자체, 파이버의 디스퍼션 자체 성질만 보면 이제 1310 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제 광섬유 로스의 커브를 우리가 봤죠. 파장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파장 대역에 비해서 이제 1550 나노미터 요 파장 대역으로 오면 이 손실 값이 또 한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손실이 킬로미터에 따른 이제 광섬유 손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이제 여기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디스퍼션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 파장 대역에서 이제 이 광증폭기가 잘 개발이 돼 있고 또 분산 보상 기술을 사용해서 디스퍼션이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50 나노미터 파장 대역이 이제 로스가 제일 작고 보면 여기 돼 있는데, 스탠다드 싱글 모드 파이버는 디스퍼션이 1310 나노미터에서 가장 작죠. 그렇지만은 파이버의 손실은 1550 나노미터에서 또 더 작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파이버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퍼션도 작고 1550 나노미터 파장 대역에서 디스퍼션까지 작은 파이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되는 옵티컬 파이버가 이제 뭐 DSF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파이버가 있습니다. 디스퍼션 쉬프티드 파이버, DSF. 그래서 이제 분산 천이 광섬유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광섬유의 이 코어의 여기 굴절률이 큰 영역이 코어잖아요. 코어의 모양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그냥 싱글 모드 파이버는 그냥 코어의 굴절률이 크고 클래딩의 굴절률은 작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코어의 직경은 한 10마이크로미터 되고. 그게 단순하게 이제 만들어진 파이버이고. 디스퍼션 시프티드 파이버는 이렇게 이
코어의 그 굴절률이 큰 영역이죠. 그거를 좀 이렇게 뭐 좀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하여튼 이제 그 요거 주변에 또 이런 걸 더 만들고 뭐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설계하는 과정은 좀 그 전자기학 그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그 수식 계산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었냐면 그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 머티리얼 디스퍼션이거든요. 이게 그 유리의 그 머티리얼 재료에 따른 이제 특성이야 이게. 그 파장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이제 그 싱글 모드 파이버의 그 W니까 도파로 분산이에요. 도파로 분산. 그래서 요 머티리얼 디스퍼션하고 이제 그 도파로 분산을 합치면 요 초록색 커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이게 1310 나노미터에서 디스퍼션이 가장 작은 이제 그 보통의 싱글 모드 파이버의 그 분산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구조를 잘 그 설계를 해가지고 뭐 적정히 하면은 요 웨이브와 디스퍼션을 이렇게 그 음의 값을 가지면서 큰 값을 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 저기 머티리얼 디스퍼션하고 도파로 분산 합치면 요 1550 나노미터 파장 대역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뭐 특성을 갖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파이버가 이제 디스퍼션 시프티드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런 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 전자계학 이론을 이용해서 수식 계산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지난 그 초기에 그 광섬유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 1550 나노미터 파장에서 디스퍼션이 제로가 되는 파이버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1550 나노미터 파장에서 손실도 굉장히 작고 D도 0에 가까운 이제 파이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디스퍼션 시프티드 파이버. 그런데 뭐 이걸 써서 그 광통신 하면 좋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싱글 모드 파이버를 써요. 싱글 모드 파이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돼 있는데요. 그 광통신 시스템을 1550 나노미터 파장 대역에서 이게 구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버 로스가 제일 작다. 0.2 dB per 킬로미터로. 그래서 이제 손실도 작고 그다음에 이제 굿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들이 이제 좋은 이제 광증폭기들이 이제 개발이 돼 있거든요. 광증폭기가 굉장히 광통신의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옵티컬 파이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옵티컬 파이버가 이게 한 뭐 수십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거는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WDM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파장 성분들이 여러 개 막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라무다 1, 뭐 라무다 4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파장 성분들이 여러 파장 성분들을 모아서 이제 하는 통신을 DWDM이라고 그런다 그러죠. 댄스 WDM. 그러니까 이건 스펙트럼입니다. 이거 이제 요 파장축이야 파장. 요거는 이제 여기는 여기 보면 이게 라무다 파장이야 파장. 라무다 1 라무다. 시간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 각각의 파장에 굉장히 예를 들면 10Gbps 이런 신호들이 실려 있는 거야. 여기에 요 파장에 요 색깔에 10Gbps, 요 파장에 10Gbps 뭐 이렇게. 굉장히 고속 데이터들이 여기 실려 있게 되죠.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 전송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파장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찌그러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손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여기 라무다 1, 라무다 4. 여기다가 이제 그 광증폭기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요런 다시 EDF 어빔덥트 파이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EDF를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원래의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빛이거든. 그냥 빛이 그냥 빛인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좀 더 태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불이 꺼져가는 거를 뭔가 이제 그 덤불을 더 집어넣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꺼져가는 불에다가 뭔가 이제 뭐 석유를 끼워 넣어 준 거하고 똑같아. 예? 불이 꺼져가는데 거기에 불이 탈 수 있는 뭔가를 더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그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같은 게 이제 요 어빔덥트 파이버 앰플리파이어거든요. 이게 EDFA.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1550 나노미터 파장에서 이제 통신하고 싶은데 뭐 그 이유는 손실이 되게 작고 그다음에 좋은 앰플리파이어들이 있다. 특히 이제 요 파장 대역에서. 그리고 이제 이 옵티컬 파이버 컨벤셔널 싱글 모드 파이버는 이미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게 원래도 인스톨이 돼 있다. 디스퍼션 시프티드 파이버가 아니고 1550 나노미터 파장에서 디스퍼션이 좀 큰 파이버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그 파이버를 쓰고 싶은 거야. 장거리 통신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분산 보상 광섬유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디스퍼션을 다시 원래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싱글 모드 파이버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선폭이 예를 들면 1나노미터인 그런 이제 스펙트럼을 가진 이제 광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스코프에서 본 시간 파형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10피코세컨 시간 폭에 이런 펄스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펄스 안에는 요 파장 성분도 있고 요 1550 나노미터 파장 성분도 있고 또는 뭐 1550.05 파장 성분도 있고 뭐 이런 파장 성분들이 이 동일 시간 축상에 같이 있는 거거든. 동일 시간 축상에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이제 동일 시간 축상에 이런 이제 서로 다른 파장 성분들이 같이 존재하니까 그걸 스펙트럼으로 따지면은 이런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0km를 전송하고 나면은 이게 되나? 그리고 이제 광섬유의 디스퍼션 값이 한 15피코세컨이라고 하죠. 킬로미터당 나노미터당.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파이버를 100km 전송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퍼져 있어요. 이 델타 라무다는 D 곱하기 L 곱하기 델타 타우는 D 곱하기 L 곱하기 요 델타 라무다니까 하면은 이제 15 곱하기 100 곱하기 이제 1이니까 1500 피코세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펄스 폭이 10 피코세컨인 게 1500 피코세컨으로 완전히 그냥 늘어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비트 에러를 측정하면 이건 엉망진창이 되겠죠. 뭐 아무것도 분간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거의 100배가 디스퍼션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 디스퍼션 컴펜세이션 파이버라고 하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파이버를 여기 이제 중간에 연결하는데 요거의 디스퍼션 값이 마이너스 100 피코세컨 킬로미터당 나노미터당 인 값을 갖는 어떤 파이버를 여기 껴넣는 거야. 한 15km 정도를.
그래서 마이너스 100픽 이 디스퍼션이 이런 값을 갖는 파이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디스퍼션 쉬프티드 파이버 만들 때도 잘 조절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그 파이버를 설계해서 하면은 디스퍼션 값이 마이너스 100인 값을 갖는 파이버를 만들 수 있고, 그럼 그거를 이제 15km 전송하고 하면은 요거의 그 이 디스퍼션 그 펄스 스프레딩은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김파장이 늦게 간다 그랬죠. 이거는 요 D가 플러스니까. 근데 D가 음수니까 이거는 김파장이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느려진 거하고 얘가 빨리 오고 이만큼 그 느려지고 빨리 온 거의 차이를 다시 이제 그 컴펜세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진 거를 다시 그 원래의 그 펄스 모양으로 이제 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이버를 이제 분산 보장 광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 많이 깔려 있는 싱글 모드 파이버를 사용해 가지고 그 1550 나노미터 요 파장대역에서 장거리 통신하려면은 요런 게 필요하겠죠. 요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 파워 레벨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파워 레벨 떨어진 거는 아까 뭐라 그랬지? 요 EDF를 써서 이제 그 다시 부스팅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 대용량 장거리 그 광섬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 non-zero dispersion fiber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그림 있는 거는 이제 이 직경이 125 마이크로미터인 광섬유를 만들려면 이제 이런 이제 프리폼을 써서 엿가락 뽑아내듯이 뭐 한다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 광원 이제 그 반도체 광원인데, 우리가 지금 뭐 통신에 사용하는 거는 다 이제 그 반도체 광원이죠. 그래서 통신에 광통신에 광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빛을 만들어서 파이버 안으로 집어내야 되잖아. 옵텔 파이버 안으로.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싱글 모드 파이버를 사용하죠. 그럼 이제 그 싱글 모드 파이버의 코어의 직경은 한 10 마이크로미터쯤 돼.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면은, 그리고 이제 그 클래딩의 직경은 125 마이크로미터니까 125 마이크로미터면 그 0.1mm잖아. 0.1mm. 아까 여러분들 보면 맨 끝에 그 유리 그 섬유의 그 직경이 한 125 마이크로미터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안으로 빛을 집어내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그 작은 영역으로 빛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일단 이제 이 소스의 사이즈가 작은 게 유리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벌키한 그 뭐 전구라든지 그런 광원을 써서 그 이 파이버 안으로 뭐 어떻게 포커싱해서 빛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빛 중에 뭐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우리가 활용을 못하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나머지는 다 그 에너지 손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작은 광원이라야 되고, 그 광원의 사이즈는 뭐 가로 요 단면의 가로 세로가 이제 한 10 마이크로쯤 되고, 이제 길이는 한 500 마이크로미터. 500 마이크로미터면 1mm의 반쯤. 아까 보면 우리 눈에 거의 보일락말락하지, 그 아까 까만 점이. 그게 한 500 마이크로미터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어떤 작은 광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광원은 이 반도체 광원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디렉티비티, 지향성이 또 있어야 돼요. 지향성. 그러니까 지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만 빛이 잘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레이저를 잘 만들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 아래 또 반대쪽, 반대쪽으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위, 아래 쪽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그 지향성이 있는 소스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반도체 광원이고 이제 그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이렇게 전류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은 전류를 흘린다는 얘기는 전자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공급이 돼서 어떻게 되지?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 여기 어딘가에 와서 모이게 되고, 밸런스 밴드에는 이제 전공들이 모이게,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그런 그 것들이 모이고, 그럼 전자 전공들이 여기 와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전자 전공이 한 군데 있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공은 저기 그 반도체 결정 구조에서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홀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그 결합해서 빠져 있는 걸 전공이라 그러지. 공유 결합해서 전자가 비어 있는 걸 전공이라 그러잖아. 홀. 그 영역에 전자가 오면 어떻게 돼? 전자는 전공이 있는 영역으로 끼어들어가려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렉트론 홀 리콤비네이션이라 그래. 재결합. 그러면 이제 그 재결합을 하면은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이제 낮은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차이만큼 해당하는 이제 포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톤들이 이 안에서 이제 그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는 포톤들이 주로 발생하게 하는 게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면 이제 이렇게 방사각도 한 20도쯤 되긴 하지만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전류의 그 변화에 따라서 빛의 세기 변화가 잘 일어나야 돼. 여기 전류가 강약 그러면 빛의 세기도 강약. 이게 금방금방 리스폰스가 나와야 돼.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그게 그 2.5기가 또는 10기가, 40기가 bps의 그 속도로 이 빛의 그 깜빡깜빡 해야 된다고. 그래서 10기가 bps면 뭐냐면 이게 그 여기서 100억 번 깜빡이는 거와 같은가? 10기가 bps면 그쵸? 기가 bps가 10억 번이지 10억 번. 기가 bps가 이제 10억 번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야. 그 디지털 신호 같으면. 근데 이제 10기가면 이제 100억 번 깜빡깜빡 거리는 거야. 그렇게 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전류의 그 강약에 따라서. 그다음에 릴라이블 해야 되죠. 그 10년은 이제 잘 버텨야 된다. 통신 시스템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만족하는 게 이제 세미컨덕터 레이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를 발생하는 메커니즘 뭐 이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